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 위에 떠 있는 러시안이라는 먹구름이 점차 더 험상궂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이 스토리가 나온 지는 한참 됐고 지금 여기에 대한 조사가 3개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신임하는 참모이고 사위인 제리 쿠스너가 이 문제에 본격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주도할 당사자인 하원정보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위원장 기피 요구가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안이라는 스톰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얼마나 개입해서 악영향을 미치려고 했는가 그것이고, 또 하나는 트럼프의 측근 그리고 러시아 관리들이 밀접한 관계가 어디까지냐, 과연 이들이 선거 결과를 자기 편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모종의 협조나 야합이 있었느냐, 이 2가지입니다. 이 러시아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트럼프의 최측근인 마이크 플린 전 안보수석이 파면이 됐고,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일체의 러시아 조사에서 자기 자신을 기피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러시아 스톰의 새로운 먹구름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로 등장한 먹구름이 2개입니다. 하나는 제리 쿠스너, 현재 화이트하우스의 보좌관 위치에 있고 트럼프의 가장 신임하는 측근 자문관이고 트럼프의 큰딸의 남편, 즉 사위입니다. 쿠스너가 자진해서 상원에 나가서 증언을 하겠다 하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가 받고 있는 의심은 쿠스너가 러시아 대사와 작년 12월에 만난 적이 있고 이때는 트럼프의 화이트하우스 인수인계가 한창이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대사의 주선으로 러시아 경제개발은행의 세르게이 골코프 은행장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골코프 은행장은 러시아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고 푸틴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개발은행은 미국의 생션, 경제 봉쇄 대상 기업입니다. 이미 3년째 유크레인 침공 등으로 시작된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 경제 봉쇄의 대상자입니다. 쿠스너는 뉴욕 맨하탄에 빌딩을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또 트럼프는 러시아 경제 봉쇄 해제 이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화이트하우스 측에서는 쿠스너와 러시아 은행장과의 만남은 위법이 아니다 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그 러시아 고위급의 만남은 계속되어 온 러시아 커넥션의 마지막 공개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마이크 플린 보좌관 그리고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모두 러시아 관리 접촉 사실을 부인했다가 시인했습니다. 또 트럼프 측근 중에 러시아 관리와 안 만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이것을 시인한 배경이 미국 정보 진영의 러시아 정보 요원에 대한 일상적인 도청을 하고 있는데 그 상대역이 트럼프의 측근이었다 하는 것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그 대화의 내용도 FBI가 알고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지금 나온 키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째 사례, 하원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데빈 누네스 의원, 캘리포니아 출신인데 이 사람의 행보가 이상합니다. 그가 화이트하우스에 한밤중에 몰래 들어가서 누구인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소스원과 모종의 서류를 검토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화이트하우스 한마당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마 미국 정보기관의 통신감청 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가 일종의 사고로 도청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전화 도청을 했다고 주장을 했다가 근거를 대지 못하고 궁지에 몰려있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 누네스 의원의 발표 직후에 트럼프가 나의 정당성이 입증되는 것 같다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의문이죠. 우선 하원 정보위원장이 하원의 러시아 트럼프 측근과의 밀접한 관계 조사라는 조사위원장 장본인인데 이 사람이 어찌하다가 한밤중에 화이트하우스로 들어갔느냐, 또 거기서 모종의 서류를 모인으로부터 받아 읽고 트럼프 편을 드는 발언을 했는가, 이제 그런 의문입니다. 그 당시에 누네스 위원장은 하원 조사위원회 의원들에게 이런 방구 이야기도 하지 않고 화이트하우스에서 기자들에게 황급하게 이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누네스 위원장이 나중에 하원의 조사위원회 의원들에게 사과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은 민주당의 원내 총무인 낸시 펠로시 의원, 그리고 하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인 민주당 측의 애덤 셰프 의원이 누네스 위원장의 기피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대의 행보로 보아서 하원의 러시아 관련 조사에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하기에는 그대가 전혀 적절하지 못한 인물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 조사위원회에서 제외시키라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누네스 위원장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여론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상원의 러시아 청문회가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이 되는데 목요일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하원 청문회는 조사위원장의 기이한 행보 때문에 좀 우스꽝스러워졌고, 정보위원회가 이번 주에 예정된 미팅도 취소할 정도로 지금 궁지에 빠져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사위, 이 상원 청문회에 이제 나가겠다고 자진 제의를 했는데 이제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갤럽 여론조사가 오늘 다시 나왔습니다. 지지도가 36%입니다. 최저 인기 대통령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트럼프의 등장 이후에 줄곧 호황을 보이던 증시까지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8일째 하락세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세 정책, 또 기간시설 투자 정책 때문에 증시가 활황을 보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바마 케어 철폐도 실패를 하고 그러면서 증시가 위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먹구름이 과연 태풍이 될 것인지 소나기가 될 것인지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상원 청문회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하원 정보위원장 데빗 누네스 의원의 조사위원장 기피를 요구했습니다. 누네스 위원장은 화이트하우스에 들어가서 모종의 서류를 검토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 측의 통신 감청을 받았을 수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민주당은 그가 중립적인 조사위원장 직무 수행에 부적절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원 정보위원회는 이번 주에 예정된 미팅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스너가 상원의 러시아 관련 청문회에 자진 출두를 제의했습니다. 그는 작년 12월 트럼프의 인수인계 시에 러시아 대사와 푸틴의 측근인 러시아 개발은행장을 만났었습니다. 이 은행은 미국의 경제 봉쇄의 대상 기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환경 이슈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오바마 대통령의 환경 규정을 완전히 바꾸는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규정은 해수 상승 그리고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한 규제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화이트하우스가 남부 국경지대 벽을 교체 또는 신설하기 위해서 10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62마일의 장벽 보수 신설 건설비입니다. 화이트하우스는 내년에 26억 달러를 추가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멕시코 장벽 건설비는
200억 달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르세이치 대법원 판사 지명전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의 인준에 전원 부표를 던질 계획입니다. 상원 인준에는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은 절차 규정을 바꿔서 51표 일반 과반수로 인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과 리비아 등지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세력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러시아는 탈레반에 대한 군사적인 접촉도 시도했습니다. 시카고시 의회는 법무부의 연방기금 단절 위협에도 불구하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피난처 도시의 역할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불법 이민자 추방에 협조하지 않는 시 또는 주에게 연방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카고를 비롯한 30여 개의 시는 이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라너 주지사는 라마 매뉴얼 시장이 4선 시장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주지사는 시카고시의 연금기금안을 비토할 계획입니다. 시카고시는 부족한 연금기금 보충을 위해서 노조원의 납입금을 3% 인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유모차에서 라이플과 권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총기 사건 조사 중에 용의자 주변에 있는 한 여인의 유모차에서 라이플과 권총 그리고 탄약을 발견해서 압수했습니다. 유모차 소유주인 18살 여인은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내일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오늘 최고 44도, 내일은 46도입니다. 목요일 흐리고 비 46도, 금요일 흐리겠습니다. 43도, 토요일 맑고 52도입니다.